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등기제도 중에 이 가등기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란 제도가 원래 제정이 될 때 법 제정제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매매계 이건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주택을 하나 샀다 또는 토지를 샀다 그렇더라도 우리 법률 제도상 그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죠?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법 체계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일반적인 거래 형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한 보름쯤 후에 중도금을 주고 그로부터 또 한 달쯤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뭐예요? 등기를 넘겨받겠죠. 그럼 그 벌써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먼저 건네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를 넘겨받는데 그 전에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중도금까지 다 받아놓고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또 계약 돈 받고 그 사람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줘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게 불안하죠.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가등기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물론 매도인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요. 사람이 뭐 혹시 돈이 사람을 속이지 뭐 그런 게 있느냐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 미리 가짜로 등기를 해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등기를 내 이름으로 살짝 걸쳐두자. 이게 가등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다른데 넘겨버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등기를 먼저 해뒀죠. 그죠? 그럼 이 가등기를 기초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 돈 주고 산 사람은 나한테 소유권을 도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그게 가등기의 역할이에요. 혹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이 가등기가 그게 진짜 목적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요즘같이 지금 요즘 많이 그렇죠. 너무 힘든 상황이라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내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가진 재산은 집밖에 없는데 은행에 이걸 담보로 돈을 좀 빌리려고 했더니 뭐 은행에서는 돈 많이 안 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을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집이 5억짜리 집인데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한 3억만 빌려달라. 사채업자도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죠? 그럼 뭐 내 집에다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거 하자 그랬더니 이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공식적인 거 이런 걸 좀 싫어합니다. 이 음지에서 노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싫으니까 각서를 하나 써라. 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계약서를 쓰느냐? 자, 한 달 후가 변제기인데 한 달 후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나한테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5억짜리 집을 주겠다. 이거 이제 법률 용어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한다. 이렇게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그렇게 각서를 써요. 돈이 급한 입장에서는 어때요? 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서를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채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뭐 가등기를 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돈을 3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갚기로 해서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려서 한 달 내에 내가 3억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런 사채업자들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사무실 폐쇄하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연락도 안 돼요. 좀 악의적인 사채업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특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채무자가 변제기를 한 달을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도 이거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갚을 날짜에 안 갚은 게 돼버리죠? 그럼 그 사채업자가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옵니다. 약속을 지켜라. 어떤 약속이었죠? 집으로 뭐 대신 갚겠다. 돈을 안 갚았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뭐예요? 이 가등기를 미리 해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뭐 본등기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렇게 법이 뭐 항상 우리 억울한 사람들은 무슨 법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 사인 인감이 들어가 있는 각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이름으로 뭐도 있었다? 가등기도 있었다. 그럼 꼼짝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민법이 규율하는 거, 규율할 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하나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가등기의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등기의 본래 목적은 안전장치를 해두는 건데 이건 어때요? 쉽게 말하면 담보 대신에 가등기를 해둔 거죠. 그래서 그 담보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가등기 담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는 민법으로 규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로 규율해라 해서 특별법을 따로 하나 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특별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